좋은 아침입니다. 2월 6일 보타코의 보험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방향을 놓고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펀드마저도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지고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DLF 사태, 라임 사태 여기에 고객 비밀번호 도용까지 지금 일탈을 삼고 있는 우리은행에 이러한 그 일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기사 이런 내용 많이 보시죠. 포장 뜯으면 환불 불가.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하시면서 많이 볼 텐데 이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벌금까지 맞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비트코인 기억하시나요? 1000불에서 2만 불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이거를 능가하고 있다. 테슬라가 미친 듯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장중에는 24%까지 올라갔고 종가 기준으로 약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69불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올해 벌써 112%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뉴욕 증시를 이끄는 그 뭐 다 아시다시피 팡이 여기서 넷플릭스가 빠지고 여기에 그 테슬라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재편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라는 것인데 일단 뭐 테슬라 하면 작년에 문제 많았잖아요. 뭐 늘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난 적이 없다. 여기에다가 그 CEO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회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역시나 일단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킨 가장 큰 핵심은 그 양산에 대한 어떤 지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3, 4분기 연속 흑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이 테슬라를 호재로 좀 보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주식을 되사들이면서 그 상승세를 가파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 지금 결국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상황에서 주가를 추가 매수해야 되냐 말하냐라는 문제인데 한 이제 투자 업체에서는 뭐 5년 뒤에 7,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한 업체에서는 야 7,000달러까지 가게 되면 내가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과거에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비트코인 버블 때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월가의 새로운 카지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 팔라듐 얘기를 잠깐 했었죠. 뭐 금값보다 치솟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보호 문제고 환경보호에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경유차라든가 휘발유 차들의 이제 그 매연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대부분의 차들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과징금 문제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는 이러한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기차 한 대를 팔면은 일반 휘발유차랑 경유차를 뭐 세대 팔 수 있게 이런 이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뭐 지금 퍼가 77배에 달한다. 이건 완전히 버블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이런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 회장의 세계 부호 순위가 35위에서 현재 20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이러한 주식들을 좀 담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자 신흥국 펀드를 못 믿으면서 지금 시장이 불안에 휩싸이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늘 뭐 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건 뭐 기본적이죠. 그리고 펀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제가 흔히 뭐 얘기하는 이제 뭐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얘기하는데 2금융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시장이 좋을 때 결국은 안정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2금융을 이용하다가 시장이 어수선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 빠지는 그런 효과랑 뭐 동일한 거죠. 결국 최근에 특히 이제 중국 펀드에서 돈을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릭스, 인도, 아시아 퍼시픽, 러시아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글로벌 펀드 특히 이제 북미나 아시아 퍼시픽, 일본을 제한 아시아 퍼시픽 그리고 유럽 이런 쪽으로 또 일본 쪽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결국 안전자산을 찾아서 자금이 이동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눈에 들어오는 펀드가 뭐냐면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IT 기업 중이나 이런 쪽의 펀드들과 역시나 이제 배당, 인컴 펀드 쪽으로 돈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런 쪽으로 좀 바꾸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튼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지금 무한폐렴 사태 같은 이제 공포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역시나 뭐 아직까지는 최근에 빠졌지만 신흥펀드의 자금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뭐 초기부터 주식 이제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주식 반영 비율을 높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 포트폴리오를 안전 자산으로 짜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는 저도 얼마 전 SNS에 제가 갖고 있는 11개 펀드의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졌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것이냐, 이제 투자 기간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임 없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자산의 이제 투자 성격이라든가 또 투자 기간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DLF 사태, 라임 사태 욕 엄청 먹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객 계좌를 도용을 했습니다. 일단 핵심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인사 고가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평가예요. 결국은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자, 백화점에 자주 오는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기준을 가지고 휴면 고객 계좌의 기존 비밀번호를 임시 비밀번호로 고객 없이 무단 변경해서 많이 들어온 것처럼 바꿔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실정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활동성 계좌를 활동성 계좌로 분류시켜서 실적 목표를 달성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고 이게 무려 23,000여 명의 고객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기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건드렸으니까 고객들은 자신의 돈을 은행 직원이 건드렸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래가 어떻게 남게 되고 어떻게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난리가 아닌 거죠. 결국 이러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늘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금융 쪽에 있는 그 직원을 만났었는데 그 동생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자꾸 압박을 한다. 뭐 이제 은행에 있는데 보험 관련 이런 금융상품 판매 압박을 받고 있다. 뭐 늘 그렇죠. 그리고 저도 최초 모 은행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깔아달라고 해서 많이 도와줬던 기억들도 나거든요. 근데 이런 계좌들이 처음에 그렇게 이제 그 실적 때문에 깔다 보니까 깔고 비활동성 계좌로 남는 거죠. 이것들을 활동성 계좌로 이번에 무리하게 옮긴 것이 도를 넘어선 거고 이것이 지금 또 문매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 이러한 실적 압박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 이런 어떤 관행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포장 뜯으면 환불 불가해 이런 내용 많이 들으셨죠. 저도 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용 튀김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이거 개봉 안 하면 상품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개봉을 해서 상품의 상태라든가 디자인, 뭐 그림으로 봤던 거가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뜯으면 환불 불가한다라는 건 결국은 소비자한테 이게 이제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요번에 시행 규정을 받고 뭐 벌금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을 하시면서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업체에서는 무조건 우기죠. 우기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하는 걸로 알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